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광주 서구을의 오병윤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었고 지역 진보당 소속 지방의원 18명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전봉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광주를 찾아 창조경제혁신센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남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 수가 1,7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에도 오는 2017년까지 대한교육 특성화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도로에 내건 건설사에 대해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지역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고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광주에서는 서구을 오병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서구을에서도 내년 4월 29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오늘 민주주의가 죽었다, 사망한 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함이 틀림은 아닌데 그것들을 헌재가 진보당 소속 광역기초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광주와 전남의 소속 의원 18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광주지역 지방의원은 비례대표인 광주시 의원 1명과 지역구 기초의원 9명, 전남은 전남도 의원 비례대표 1명과 지역구 기초의원 4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서가 도착하는 대로 회의를 통해 비례대표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지역구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진보당의 남은 국가보조금은 압류 조치됐고 오는 29일까지 지출 내역을 보고받아 국고로 환수합니다. 자녀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도 내년 2월 19일까지 사상 첫 정당 해산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의 지지세가 높고 의원 수도 많은 광주 전남에서는 어느 지역보다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오늘은 민주주의가 죽은 날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당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비난하고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유신독재 국가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규탄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와 광주 진보연대 등은 성명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종북 공세와 여론몰이에 편승해 해산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소의 역할을 포기하고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달에 문을 여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점검하기 위해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정 회장은 혁신센터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대구, 대전, 전주 등에 이어 다음 달에 전국에서 6번째로 문을 여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현대차그룹이 광주시와 함께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축하고 있는 산학연 협력 거점입니다. 혁신센터 개소식에 대통령 참석이 예상돼 준비 상황 점검 차원에서 정몽구 회장이 7년 만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흥미가 진진해. 네, 흥미가 진진하고 그 시기에 개발을 그렇죠. 네. 정 회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연비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서로 하시면서 좀. 그룹 총수의 갑작스런 방문에 광주시도 고무적입니다. 창업 생태계 조성과 자동차 특화 산업, 이른바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힘이 실리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현대차 그룹의 인적 자원과 네트워킹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창조경제센터가 미래를 광주를 위해서 잘 갔으면 좋겠다. 함께 그렇게 협력하자 그런 말씀 계셨습니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정찬용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장과 함께 정 회장을 만나 자동차 산업밸리 조성에 현대차 그룹의 관심과 참여를 요구하는 광주시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해보려는 시도로 대안학교가 생겨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조만간 전남 동부 지역에도 첫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가 들어섭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 수는 매년 1,700명이 넘습니다. 성적 중심의 통제된 공교육에서 벗어나려는 학생들을 위해 대안학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대안형 특성화 중학교는 그동안 사학 중심으로 이뤄져 온 대안교육을 교육청이 직접 운영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전남의 첫 특성화 중학교인 청남중학교. 이곳에선 국어와 수학과 같은 일반 과목과 함께 생태 농업이나 산악 등반, 그래피티 등도 정식 교과목으로 가르칩니다.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는 지적 영역,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집중을 해왔던 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오는 2017년이면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대안형 특성화 중학교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현재 예정지는 폐교한 광양 옥룡중학교와 학교가 옮겨간 순천 승평중학교로 전라남도 교육청은 올 연말까지 부지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강진 청남중학교 학생의 절반 정도가 여수와 순천 등 동부권 학생인 만큼 예정 지역 주민들도 학교 설립에 적극적입니다. 특성화 중학교가 강진에 하나만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학생들을 다 입학시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안교육에 대한 전라남도 교육청의 정책 실험과 지역의 수요가 겹치면서 동부권의 대안형 특성화 중학교 설립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 서구가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도로에 내건 건설사에 대해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분양과 조합원 모집 내용이 적힌 불법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도로에 내건 광주의 모 건설사에 대해 과태료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구는 올 한 해 동안 불법 현수막 5만여 건, 벽보 2만여 건, 전단지 2만여 건을 철거하거나 수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제주백길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비용 항공사까지 제주 노선에 뛰어들면서 여객선사들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제주백길이 침체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객 수요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 제주 간 백길 이용객은 10만 명을 약간 웃돈 수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23%나 줄었습니다. 올 들어 전체 이용객 수도 138만 명에 그쳐 46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항로 선사들이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휴업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제주백길 안전성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많이 이용객이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은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들을 적극 홍보를 해서 제주백길이 조기에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저비용 항공사의 파상 공세는 선사들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입니다. 광주공항에 이어 무안공항에까지 제주 노선을 잇따라 취항하면서 백길 수요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 백길의 출혈 경쟁, 끝이 안 보이는 세월호 참사 여파. 여기에 저비용 항공사와의 경쟁까지 겹치면서 선사들의 소갈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매년 연말연시에 녹차밭을 수놓는 보성 비축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이번 비축제에는 200만 개의 LED 전구를 활용한 은하수 터널과 부채꼴 모양의 대형 트리를 선보이고 주말에는 풍등 달리기와 불깡통 돌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보성 비축제는 내년 2월 1일까지 녹차밭 일대에서 계속됩니다. 가보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전남에서도 다채롭게 열립니다. 국토 최남단 해남 땅끝 전망대에서는 제19회 땅끝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여수 향일암에서는 일출제가, 목포 앞바다에서는 선상 해맞이 등 도내 22개 시군에서 다양한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마련됩니다. 주로 여수 오동도와 향일암에서 일출을 감상했던 지역민들이 순천만 정원에서도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말인 오늘 하늘 표정이 어둡죠. 어젯밤부터 비나 진눈깨비가 땅을 적시고 있는데요. 지금 내리고 있는 눈과 비는 아침에는 모두 그치겠지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이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 높아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는데요. 낮 동안에 영상권을 보이겠지만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뚝 떨어뜨리겠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낮 동안에도 체온 조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높은데요. 광주 2도, 나주 영하 1도, 장흥 1도, 순천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성과 영광 4도, 나주 6도, 목포는 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는 낮부터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눈비 예보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수요일에는 광주의 낮 기온이 8도까지 오르면서 주 중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